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 인사드립니다. 비가 갠 LA 하늘이 청명하고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큰 비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입니다.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주정부로부터 증오범죄 방지 그랜트 1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포성이 멎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LA시가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마트가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담배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UAE와의 최종 예선전에서 패했습니다. FDA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뇌에서 치매 환자와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 카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은 저희 한인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LA 한인회는 지난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크게 확산될 당시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가두 행진을 벌이며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을 외쳤고, 카플라 뉴스와 증오범죄 방지 전단,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해왔습니다. LA 한인회의 이 같은 활동과 노력이 인정을 받아 주정부로부터 증오범죄 방지 활동 그랜트 1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셜 서비스국이 LA 한인회 등 80개 단체들에게 증오범죄 방지 활동을 위한 그랜트 총 1,426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해 KYCC, KAC, 키와 등 10여 개 한인단체들이 총 100만 달러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한인회는 이 그랜트를 한인타운에서 증오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평화회담이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 협상이 급진전을 보였습니다.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19일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날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휴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러시아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내 군사활동 축소 및 양국 정상회동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진전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의 4시간 회동을 끝낸 러시아 협상단의 부대표인 알렉산드르 포민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수도 키예프와 인근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행동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로 침공 34일째를 맞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속전속결의 승리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군은 1000km가 넘는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북부 전선을 형성하면서 만여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혹시 직접 만날 수도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표 작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정상 간 직접 대면 회담에 러시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월 14일부터 4차 협상을 화상 비디오 형식으로 거의 매일 이어갔으나 대면 협상은 3차와 4차 협상 사이에 있었던 터키에서의 양국 외무장관 회동 후 이날이 처음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 전국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가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담배를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마트가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담배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매장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월마트가 수년간의 고민 끝에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의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미 캘리포니아 매장들에서 담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마트가 이번에 담배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칸소, 뉴멕시코주입니다. 월마트 측도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별된 월마트 매장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 전국 4,700여 개 월마트 매장 모두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마트가 담배 판매를 일부 중단하기로 한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이유입니다.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이 매장 맨 앞에 위치한 사탕류 등 다른 품목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잠금 장치가 된 상자에 보관하거나 쇼핑객들과 차단된 공간에서 훈련을 받은 특정 직원이 판매해야 하고 도난 사건도 자주 발생해 담배가 매장 수익을 갉아먹는 골칫덩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에 앞서 타겟은 지난 1996년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했고 CVS는 2014년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미 전국의 담배 판매 규모는 950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아마 세상에서 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LA가 시카고에 이어 전국에서 쥐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잘 보이지 않았던 쥐들이 식당 등 업소들의 영업이 정상화되자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의 쥐가 들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시민들의 보건 위생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해충 박멸 전문 회사인 Orkin이 미 전국 주요 도시들의 쥐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LA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쥐가 많은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rkin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미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쥐 서식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카고였고 이어 LA가 두 번째였습니다.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3위, 4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덴버, 클리블랜드 순으로 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rkin은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규제와 자택 대피령 등으로 식당 등이 문을 닫자 쥐들이 일시적으로 새로운 먹이 공급원을 찾아 나섰지만 규제가 점차 풀려 식당들이 문을 열고 손님들이 돌아오자 쥐들도 함께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Orkin은 쓰레기를 잘 치우고 조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지방과 밖을 조사해 쥐가 출입할 수 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쥐 한 상은 1년에 1250마리로 번식이 가능하고 1년에 최대 8번까지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희박이었습니다. 네, 한국이 UAE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서 성공한 한국 축구는 최종 예선 무패 통과를 노렸지만 마지막 경기인 UAE와의 경기에 아쉽게 패 무패 행진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UAE 두바이의 알막툼 스테디움에서 벌어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A조 최종 10차전에서 하립 알람 압달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UAE에 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A조 2위로 최종 예선을 마쳤습니다. 한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한 차례도 패가 없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1980년 이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정치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한 갤럽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인종, 약물 등 다양한 현안 중 인플레이션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데에는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주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59%로 모든 현안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소득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연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 중 58%가 인플레이션이 매우 걱정이라고 답했고 연 4만 달러 이상 소득자는 63%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는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만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사회조사 분야 담당자인 리디아 사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지지자들이 각종 경제 문제를 평가절하한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경제 문제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갤럽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이 18세 이상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FDA가 화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4차 접종, 즉 2차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오늘 50세 이상 개인 중 1차 부스터샷 접종 4개월이 지난 이들이 화이저, 모더나 2차 부스터샷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FDA는 18세 이상으로 1차 부스터샷 접종 4개월이 지난 특정 면역 질환자의 경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2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65.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44.8%가 부스터샷까지 접종했다고 말했습니다. FDA 오늘 결정은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의원회 소집 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네, 오미크론 대확산이 진정돼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우세 중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대확산이 수그러든 가운데 전염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우세종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A2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54.9%를 차지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 비중이 절반을 넘겨 우세종이 될 것으로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때도 가장 타격이 컸던 북동부 지역이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 비중이 7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체 신규 확진자는 정체 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28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29,157명입니다. 2주 전보다 11%가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1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3,300여 명대로 떨어진 이래 줄곧 29,000에서 3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만 명대에 그친 것은 델타 변이 대확산 이전인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모든 주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가 대거 완화된 환경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과 결합해 또다시 대확산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전해박이었습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됐다 회복되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최근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멍해지는 소위 brain fog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상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치매 환자와 유사하게 브레인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 머리가 멍하게 느껴지는 브레인 포그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뇌에서 화학치료를 받은 암 환자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대의 신경과학자 미셸 몬제는 코로나 확진 이후 브레인 포그를 경험한 사람들과 키모 브레인을 가진 사람들의 유사성을 관찰했습니다. 키모 브레인은 항암제와 같은 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 감염 환자의 뇌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국립보건원 NIH 신경장애 임상 책임자인 아윈드라 나스는 코로나 후유증과 다른 뇌 손상 사이에 커다란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벤 앤델 연구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에 감염된 뒤 파킨슨병과 유사한 신경퇴행성 증상을 보인 3명의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에게서는 후각 상실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이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뇌의 특정 구조를 수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그웨넬 두워드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감염자의 MRI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는 기억, 후각과 관련된 뇌의 회박질량이 비감염자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을 중단하도록 시도한 행위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인증 중단 시도가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인증 중단 시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인 존 이스트먼의 이메일 100여 통을 의사당 폭동조사위원회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민주당과 연방하원 조사위원회에게는 큰 법적인 승리입니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이빗 카터 판사는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부정하게 방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스트먼은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 테일러 부도비치는 카터 판사의 이날 판결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하원 조사위원회가 지난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연방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 서류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인단 승리를 인증하는 것을 막으려는 범죄 음모에 관여했다며 대선 결과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주정부 관리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행위들은 여러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aplan 뉴스 세라피아 김 기자입니다. 네, Kaplan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돌발 영어 퀴즈를 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들이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영어로 뭐라고 리포트에서 표현했는지 적어주세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어먹지 마시고 3월 29일 카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